오늘은 네. 뭐 월드컵도 있고 간단하게 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물어보신 거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그 해요. OCI요? 네, 물적 분할. 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 네. 그 두 개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네. 인적 분할은 이제 수평적인 분할이다. 그래서 이제 상대사가 두 개가 되는 게 이게 좀 호재. 인적 분할이 물적 분할보다는 아닌가요? 물적 분할이니까 자회사를 편입자는 좀 이렇게 흡수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설명 모르니까 설명해 주세요. 인적 분할이라고 해서 네. 특별히 사실 호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LG화학이랑 이 한화, 고려아연에서는 좀 증권가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낸 거예요. 장기적 전망이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좀 호재성 이슈로 얘기를 했는데 자체로는 또 호재가 아닌 건가요? 왜냐하면 인적 분할이라는 게 결국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이 회사의 지분을 예를 들면은 음. 50%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있어서 50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음. 이 회사를 두 개를 나눠요. 음. 그럼 새로운 신설 법인의 주식이 100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대주주예요. 대주주인데 나는 50%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음. 개인 투자자 10명이 음. 예를 들어서 50%를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식이 100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100개의 주식 중에서 내가 50개를 가져오고 네. 50개는 그 비중만큼 개인 또 투자자한테 개인, 나눠주는 나도 거예요. 이게 10명한테. 인적 분할이에요. 네. 이거는 회사의 비례적으로 비례하게 그렇죠, 비례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0주 10명이 갖고 있으면은 이 50주를 똑같이 5주씩 나눠주겠죠. 근데 누구는 10주 갖고 있고 누구는 100주를 갖고 있으면은 네. 한 명은 한 주를 받을 테고 누구는 또 한 10주를 네, 받겠죠. 그쵸. 서로 이렇게 음. 차이가 나게 받게 되고 음. 이게 남은 단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주들은 이제 현금으로 줘요. 그게 나중에 계좌로 예치금으로 들어오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되는 게 인적 분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 가치에 손상이 없다는 거지. 그죠. 그대로 이어가는 느낌. 인적 분할이라고 해서 딱히 호재라고 아니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물적 분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적 분할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또 레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시장에 관심을 좀 받으니까 네. 그리고 인적 분할 해가지고 신규 사업 키우겠다 그러는데 증권사에서 니들 사업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뭐 정말 좋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정도의 감안해서, 문제고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적 분할에서 새로 회사를 만들면 조금 더 이쪽에 영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사실 인적 분할 자체로는 크게 호재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군요. 물적 분할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 회사를 만듭니다. 분할해서 만듭니다. 분할해서 만드는데 이 회사가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이 밑에 분할하는 회사의 비중을 10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투자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가는 분할하는 이 자회사의 주식을 가져가는 게 못하네. 없어요. 네. 그러면은 야 이런 게 어딨냐? 네. 내가 내가 이 뭘 회사 보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LG 화학을 샀는데 네. LG 화학의 2차원지를 보고 샀는데 LG 엔솔을 이런 식으로 맞아요. 물적 분할하면은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 봐라. 근데 LG 화학이 LG 엔솔 때문에 나중에 얘가 상장을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100% 이미 LG 화학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는 LG 화학 주주 아니냐? 100%에 대한 가치를 이미 너희는 다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은 개인주주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이거 상장할 거 아니냐? 상장할 때 이 100% 지분을 다시 또 공모를 해가지고 일반 공모에서 팔아먹을 거 아니냐? 맞아, 새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주주들은. 그러면은 LG 화학 측에서 뭐라 그래요? 자, 그렇게 팔아먹으면 그 돈 어디로 가겠니? 다 엔솔로 간다. 엔솔로 가는 거 아니냐? 주식은 빠졌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냐? 그러면은 이 LG 엔솔의 가치는 네. 변함이 없고 네. 이 변함이 없는 가치의 모회사인 주식을 너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주식에 대한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LG 화학이다. 그러면 화학 부분도 있고 네. 정유 부분도 있고 네. 2차원지도 있지만 우리는 2차원지 보고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근데 빠져나간다니까. 이것만 싹 분할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100억의 자산가가 있는데 네. 100억의 자산가가 나는 LG 화학의 2차원지 소재에다가 투자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돈이 LG 화학에 가지 않고 LG 엔솔에 돈이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수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고 네. 또 기분 가치도 희석이 되죠. 딴 데 어쨌든 지분이 넘어가고 네.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은 기본적으로 악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쵸.
최근에 카카오가 물적 분할 때문에 말들이 라이온하트 그 상장하고 그랬던 이슈들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라이온하트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원래 별도의 법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카카오 게임 있잖아요. 카게임이 네. 있는데 네. 카게임이라는 회사하고 카게임의 라이온하트가 안에 네. 있는 회사였다가 분할하는 게 아니고 네. 애초에 얘는 별도의 회사인 거예요. 네. 그걸 같이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적 분할은 아니에요. 근데 네. 물적 분할처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급이 카카오 게임에 이상해. 내가 100억 살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카카오 게임 100억 사야 되고 50억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기존의 카카오 게임즈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겠죠. 그쵸. 그때는 물적 분할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요. 이 그래. 법이요? 이거 관련 법이요? 물적 분할 관련 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네. 물적 분할을 반대하더라도 주주들 네. 반대하더라도 그냥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 내년부터는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주주들의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주식을 네. 나는 이 의사결정에 반대하니까 어. 내 주식을 니들이 사가라. 아. 물적 분할 전의 할 가격으로 거면. 사가라. 네. 라고 하는 권리가 생겨요. 아예 확실히 된 거 이제 통과된 네. 거예요? 오.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그 분할을 하잖아요. 네. 분할해서 물적 분할한 이후에 5년 안에 상장될 거면은 상장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이 그러네요. 있지만 아직도 물적 분할은 우리한테 네.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옛날 이것도 좀 바뀌어요. 바뀌는 게 옛날에는 물적 분할이나 그 자회사 상장을 나쁘게 안 봤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 그룹에서 라이온하트 상장한다 그랬을 때 네.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럼 옛날에는 좋아했어요? 네. 왜요? 왜냐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있어요. 카카오가 있는데 네. 얘가 예를 들어 1,000억짜리 회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쵸. 1,000억짜리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자회사 라이온하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장인 상태에서 가치가 1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상장을 해요. 얘 회사의 가치가 시장 가치로 100억이 돼요. 그러면은 지주회사 약간- 입장에서는 내 재산이 는 거 약간 아니에요. 일석이조의 느낌으로. 옛날엔 그랬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악재가 있고 호재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예를 들면 제가 쌍용차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저는 네. 쌍용차 인수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네. 실제로는 그거 120% 수익을 보고 나왔다 했잖아요. 왜냐면 시장에서 그랬거든요. 그 당시 시장에서는 에디슨이나 이런 데서 주가 조작을 했던 뭘 했던 검찰 조사가 나와야겠지만은 네. 시장에서 에디슨 쌍용차 인수는 호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적 분할, 인적 분할 혹은 유상증자 옛날에는 무상증자는 뭐 언제나 호재였고 네. 유상증자도 옛날에 2016년 이럴 때는 호재였어요. 바이오에서 유상증자하자는 호재였어요. 신기하네요. 거의 다 왔구나. 일단 제3자 유상증자는 완전 떡상. 그 상한가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제3자 유상증자는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상한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 유상증자도 유증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금 확보했구나. 뭐가 이제 있구나, 호재가 이제 있구나. 나올 거야. 이제 자금 확보했으니까 이제 3상 인상 진행하면서 이제 인상 진행하면서 이제 갈 네. 거야. 이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유증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네. 그런 시즌마다 다 시장에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인지 악재로 받아들인지가 갈린다. 다르다. 특히 요즘은 이제 물적 분할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네.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은 악재겠죠. 그러니까 OCI 이제 LG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까지 정리